안녕하세요. 자유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미국 주식 투자한다면 알아야 할 3가지 플러스 원, 미국 주식 투자하면 이 정도는 체크하자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미국 주식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주식 투자에도 관련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야기는 미국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체크해야 할 3가지라는 점에서 꼭 숙지하면서 큰 흐름을 읽고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주식 투자를 시작하면 전에는 몰랐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투자를 시작하면 온갖 사건들이 나의 관심사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투자가 시작하기 전에는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든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투자를 시작하면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가 중요해지기도 합니다. 자, 이렇듯이 투자를 시작하면 많은 것들이 나의 관심사가 되고 알게 되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것들도 있다는 것이죠. 환율, 무역수지, 무역전쟁에 대한 영향, 온갖 것들이 나의 관심사가 될 수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미국 투자를 한다면 알아야 할 것 3가지를 한번 논해 보겠습니다. 미국 투자를 한다면 알아야 할 것 3가지. 자, 첫 번째는 바로 금리입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금리가 중요하고 미국 시장에서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금리 동향은 주식 투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의 기준금리는 항상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기준금리가 얼마인지 그 수치를 확인하는 것보다 동향을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높은 것이 좋을까, 낮은 것이 좋을까라고 묻는다면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낮은 게 좋겠지요. 자, 주식 시장에서 금리는 어떤 것이 좋냐? 낮아지는 것이 좋은 겁니다. 높은 것보다는 낮은 것이 좋습니다. 자, 단순히 금리에 대해서 좋고 나쁨을 논하기는 어렵지만 대략적으로 이렇다는 겁니다. 흐름을 보고 그 흐름이 시장에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은 금리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지금 미국은 더 이상 금리가 낮아질 수가 없습니다. 자, 마이너스 금리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패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 상황에서 무엇이 최선인가? 금리가 현상 유지되는 게 가장 최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지금 미국은 제로 금리이기 때문이겠죠. 자, 미국의 현재 금리는 제로 금리입니다. 자, 0.00에서 0.25bp만큼 금리가 지금 정해져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금리가 바닥에 붙어 있습니다. 이 검은 선 마이너스 영역으로 갈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의 기준금리는 2017년부터 서서히 오르기 시작해서 2019년에는 2점대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렇지만 2019년 초부터 금리가 조금씩 하락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팬데믹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을 겪은 이후에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제로금리로 바로 진입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금리가 낮아지는 것을 기대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관심 가져야 할 금리 관련 이벤트는 무엇인가? 바로 언제 금리가 오를 것인가? 자,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금리가 낮아질 리는 없으니까 이제는 금리가 오른다. 그러면은 시장에는 어느 정도 악재로 비춰질 수가 있고 시장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연준은 또 이렇게 시장이 불안에 떨고 시장이 흔들리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자, 제로금리 2023년까지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 지금이 2020년이기 때문에 아직도 최소한 2년 이상은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발언이 나왔을 때가 바로 자, 2020년 9월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안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선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 미국 대선에 따라서 트럼프가 되느냐, 바이든이 되느냐, 정책의 방향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이겠죠. 자, 벌써 바이든 효과. 자, 월가 금리 상승 베팅 열기가 불고 있다.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은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연준이 2023년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이 된다면은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리 상승에 베팅을 하고 있답니다. 바이든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과 함께 금리 상승에 같이 베팅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바이든이 된다면은 금리가 어떻게 될지 앞길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바로 경기 부양책입니다. 지금 상당히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대목이기도 한데요. 경기 부양책, 재정 정책과 관련되는 건데,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과연 미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얼마의 돈을
언제 풀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경기 부양을 하는 건 기정사실화되어 있고 돈이 풀린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금액이 얼마가 될지 그리고 언제 어느 시기에 풀릴 것인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지난 9월 이후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많이 흔들리고 있고, 자,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자, 9월 이후 시장이 조정받는 이유를 뽑으라고 한다면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가 바로 경기 부양책과 관련된 이야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10월 20일 날 시장이 빠졌을 때 경기 부양 지연에 대한 실망감에 다우지수가 빠졌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9월에도 나왔습니다. 9월 18일 뉴스인데요. 뉴욕 증시 하락, 경기 부양책, 백신 불확실성에 하락했다. 나스닥 1.27% 빠졌다고 합니다. 자, 경기 부양책 실망감에 아시아 증시 약보합권이다. 자, 미국 증시가 빠지면서 아시아 증시까지 영향을 줬다는 건데 이것은 10월 15일 뉴스이긴 합니다. 자, 국제 금값 연준 실망감에 1% 넘게 하락했다. 금값마저도 연준이 추가적인 부양책을 내놓지 않을 거라는 언급에 실망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경기 부양 지연 소식은 증시를 하락하는 원인 중에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자, 이것과 반대로 경기 부양책 합의 기대감에 다우가 상승했다. 10월 21일 뉴스입니다. 하루 만에 이렇게 뒤집히기도 하죠. 자, 문우신과 펠로시가 자, 통화로 협의를 했다. 경기 부양책 이견이 좁혔다. 다시 말해서 부양책 합의 기대감이 높아졌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증시가 올랐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자, 경기 부양책 증시를 들었다 놨다. 자, 이렇게 하는 하나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중요한 것은 바로 경기 부양을 위해서 풀리는 돈의 규모입니다. 문우신과 펠로시가 협의를 하는 이유는 부양책의 규모를 놓고 협의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부양책이 앞으로 또 지속될 것인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돈을 한번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에 또다시 돈을 줄 거라는 기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과거보다 더 큰 규모의 부양책이 나올 것인가. 자, 항상 앞에 받았던 것보다 더 큰 보상이 뒤에 이어져야지 만족을 하게 됩니다. 약발도 뒤로 갈수록 점점 강해져야지 약발이 먹는 거지 더 약한 약을 맞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내성이 생기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주목해야 될 거 바로 물가 상승률입니다. 자, 이 물가 상승률은 2%를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비슷한데요. 자,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률은 경기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를 가늠하는 하나의 지표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물가 상승률 2%를 달성했다. 그러면 경기, 물가가 안정권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2% 이하면 어떠냐? 경기가 침체 국면이다. 재정정책으로 경기 부양에 힘을 써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거나 양적 완화, 돈 풀기를 하는 게 바로 2% 이하에서 주로 일어나는 일이고, 자, 2% 이상이 지속된다. 자, 그렇다면 안정권 혹은 과열권으로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열이 계속되는 걸 막기 위해서 금리 인상, 또 시중 통화량을 축소하는 긴축 정책을 펼치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2%는 매우 중요한 선인데, 자, 지난 2017년과 18년 그리고 2019년 초에 2%선 위쪽에서 왔다 갔다 했고, 자, 그러다가 2019년부터 2% 이하로 떨어지더니 지금 2020년은 매우 낮은 수준까지 떨어져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매우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던 때를 한번 꼽아 본다면은 2008년 금융위기 시절이 있겠고, 그리고 2015년 중국 경제 경착륙 위기가 왔을 때 한번 이렇게 물가 상승률이 떨어졌고 글로벌 경제가 휘청거리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물가 상승률 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봐야 될 요소인데요. 자, 그렇다면은 과연 물가 상승률 2%를 언제 달성하게 될까? 이것을 한번 우리가 또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물론 물가 상승률이라는 게 기대만큼 올라가거나 떨어지는 뭐 그런 게 아니지만 물가 상승률 2% 달성이 중요한 요소라는 점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거에 물가 상승률 2%를 달성했을 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 2017년 2월 15일 기사입니다. 2017년 2월 15일 기사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당시 페드의 의장이었던 자넷 옐런이 자, 물가 상승률이 2%에 육박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오래 기다리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말한다. 그래서 3월 금리 인상을 시사했다고 풀이를 했습니다. 2017년 2월입니다. 그러면 2017년 2월이면 바로 물가 상승률 2%를 상회하던 시절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2017년 18년도는 평균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2% 이상을 넘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당시에 금리가
어땠는가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앞에 금리 차트 2017년과 18년 한번 보면은 자 2017년과 18년 사이에 이렇게 금리가 지속적으로 올라갔던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물가 상승률이 2%가 넘어가니까 미 연준에서 금리를 계속해서 이렇게 올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가 상승률을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또 이런 우려가 나오니까 2%대 되면 금리를 이렇게 계속 올리면 시장이 무너지는 거 아니냐. 자, 이런 우려가 나오니까 연준에서 또 선방을 날렸습니다. 2%대 고물가에도 금리는 안 올릴 것이다. 2023년까지 계속 유지를 할 것이다. 이렇게 8월에 언급을 한 것이죠. 그렇지만 또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런 정책적 발언도 뒤집힐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물가 상승률 그리고 미국의 정책을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세 가지를 다 살펴봤습니다. 세 가지 금리, 물가 상승률, 그리고 재정 정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놓칠 수 없는 거 바로 제가 플러스 원을 준비해 봤습니다. 플러스 원은 뭐냐? 바로 연준입니다. 결국은 연준이라는 거죠. 팬데믹 이후에 미국을 구한 사람, 전 세계 증시를 구한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연준이었습니다. 페드의 파월이 중추적인 역할을 했죠. 그래서 슈퍼 파월이라는 별명도 얻었습니다. 예, 돈을 들고 나타나서 마구잡이로 뿌려대니까 살아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사람들은 3월 이후 파월의 임을 주목했고 연준은 역대급 돈을 퍼부었습니다. 파월의 말은 증시를 끌어올리는 힘이 되었던 거죠. 자, 그래서 패드가 4월에는 정크본드까지 매입하면서 무차별 돈 풀기에 나섰고 보유자산 역대 최대 5조 돌파했다는 거 3월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각국이 연일 돈 풀기를 하는데 바로 이 연준이 뒤에서 받쳐주고 있었고요. 자, 미국 연준은 무제한 양적 완화를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빠른 속도로 끌어올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 금융위기나 대공황 때처럼 증시가 오랫동안 하락하지 않고 빠르게 반등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 바로 연준의 힘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연준을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연준, 자 연준은 어디에 걸쳐 있는가? 바로 돈풀기, 재정정책, 금리, 물가, 자 이 세 가지를 아우르는 존재가 바로 연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핵심에 있는 것이 바로 연준인데요. 이 연준의 무제한 돈풀기 헬리콥터 머니를 이렇게 뿌리니까 지금 M2 통화량 엄청나게 증가한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과거 영상에서도 자주 언급했는데요. 자, 물론 지금 연준이 자산을 매입하는 게 조금 주춤해지면서 시장이 연준에게 실망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어쨌든 연준은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존재라는 점 우리가 인식을 해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 알아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어쩌면 많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다 알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꼭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전체적으로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자, 내가 알아야지 누가 대신 알아주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스스로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내가 접하는 이야기가 과연 소음일까 정보일까? 자, 그것을 결정하는 것도 자기 자신입니다.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그것이 소음인지 정보일지를 판단하는 것, 그게 본인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투자는 누가 하는가? 누구의 돈인가? 누구를 위해서 하는가? 모두 자기 자신일 겁니다. 내 돈을 지키고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시장에서 유일하게 100% 신뢰할 수 있는 존재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 스스로가 판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파악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해서 투자 포지션을 결정하는 것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감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